네, 자 이번에는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코로나 눈치 보기와 정책 정상화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증입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 경제 애널리스트 우혜영 연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도 그렇고 날씨도 더운데 네. 스튜디오 출연하시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자 그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7월 달 금통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는 평가들이 주류적이고 네. 뭐 금리 인상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8월 인상까지도 얘기합니다. 네. 자, 이 7월 금통에는 5월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혜영 연구원의 평가를 좀 들어보죠. 일단 7월 금통이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5월 금통이 이후부터 6월부터 한국은행에서는 조금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식의 정상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바가 있었고요. 네. 그러한 내용은 6월 금통에서도 확인이 됐다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열 총재가 이제 금리 인상을 일단 한 번은 무조건 할 것 같다는 그러한 인상을 심어주면서 한국채 금리 단기밀 중심으로는 한 번 인상은 벌써 반영된 상태고요. 네. 최근에는 두 번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제가 상황인데. 세 번까지도 갔어요. 네, 인데 그래도 지금 이제 지난주 그 국회 현안 질문에서 다소 조금 누그러지게 또 발언하셔가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또 올라오면서. 네, 그래서 두 번까지는 조금 무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인식이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금통위에서도 기존의 스탠스, 그러니까 금융불균형이 누적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정상화가 늦출수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을 좀 빨리 가져가겠다는 인식을 조금 인상을 주고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5월과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네. 물가에 대해서는 조금 지난 전망보다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물가 레벨,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 당초 5월 레벨보다는 조금 높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한국은행 역시도 물가에 대해서 조금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실제 그래서 라면 회사가 참다 결국에는 올린 것도 그렇죠. 부분이 있죠. 네. 인플레이션, 물가는 뭐 좀 자극을 받는 건 사실이니까. 자, 델타 변이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 보도해드렸지만 청해부대의 그 승조원이 301명인데 그중에 네. 80%가 넘는 확진자가 지금 나왔어요. 네. 해외에서도 그 정도면은 국내에서도 지금 과연 어떨까 네. 사뭇 걱정이 되는데 한국은행은 연내 과연 금리 인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시장 충격을 안 주고 할 것인지 시나리오는 좀 나온 게 있나요?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만약에 코로나19가 8월 금통이 전까지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경제 지표까지 긍정적이게 나오게 된다면은 8월 금리 인상도 가능한 상황이다라 보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 그러한 가능성보다는 지금의 확산세가 다음 달까지 만약 유지되고 또는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의 4단계가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네. 경제 지표가 좋다라고 한다면 8월까지 좀 지켜보고 코로나 상황을 보고 8월 조금 동결을 한 다음에 10월에 인상하지 않겠냐라 보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지표까지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8월, 10월 동결하고 한 11월쯤에 인상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간 한 번 정도 인상이 조금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러한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 경제 전망세, 경제 회복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보급되고 있고 백신 접종 받고 있잖아요. 하고 네. 있고 정부의 방역 대책도 있을 거고 또한 추경 효과까지 더해진다면은 이러한 코로나 지금의 확산세가 과연 경제 전망세에 훼손이 있겠느냐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거대한 흐름에는 훼손을 주지는 않을 거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산세가 만약에 꺾이지 않거나 또는 거리두기가 계속 이렇게 지속이 돼가지고 뇌수 회복이 지연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가기가 녹록치 않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또 불확실성이 높은 이슈고 그다음에 한 달 정도 또 금통위가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변화를 좀 보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사실 금리를 한 번 올리든 두 번 올리든 뭐 물론 이제 25베이시스 포인트 0.25%잖아요. 지금 0.5% 기준금리니까 한 번 올리면 0.75 되고 두 번 올리면 1%인데 네. 뭐 그 금리로 시장 충격을 주거나 자극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얘기는 하는 것 같은 거 보면은 인상을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엔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꼭 부정적이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걸 저는 좀 제 생각이지만. 네. 자, 미국 금리 또 봐야 되겠잖아요. 네. 7월 27일, 28일 또 양일간에 걸쳐서 현지 시간 기준이지만
미국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개최 예정이잖아요. 어떻게 예상을 또 하세요? 우선은 뭐 이번 달 말에 FOMC가 있을 텐데 네. 지금 이제 또 지난주에 보시면 파웰 의장의 발언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원 의원 거기서 증언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발언들을 보시면은 기존 스탠스 정도만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테이퍼링을 하기 위한 또 목표 수준까지 도달하기 좀 멀리 남아 있고 물론 물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망이 조금 바뀐 듯한 뉘앙스를 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보는 방향성은 변함이 없었다라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급격하게 스탠스 전환을 하기 좀 어렵다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지난 6월 FOMC 의사록을 보셔도 테이퍼링에 대한 시점을 논의했을 때 이제 위원들 간의 이견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그 방법 예를 들면은 국채랑 MBS를 같이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같이 줄여나갈지 또는 네. MBS를 먼저 줄여나갈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아직까지 의견이 차이가 크더라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하나의 의견으로 또 점철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7월 FOMC에서 뭔가 지금의 스탠스가 전환될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지난 6월 FOMC에서 RRP 금리와 IOER 금리를 이미 OBPC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회의에서 그러니까 곧 돌아올 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 조정까지도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다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희한하죠. 국채 발행을 좀 줄이고 있어요. 네. 근데도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국채 가격이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으니까 시장 금리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네. 발행을 줄이니까 네. 그래서 테이퍼링은 멀었다라고 이제 파월 의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언제쯤 이 테이퍼링 시그널을 줄 것인가? 네, 그래서 7월 FOMC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이퍼링을 논하거나 뭔가 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조금 빠르지 않겠냐라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FOMC 입장을 그냥 유지하는 대로 끝날 거기 때문에 7월 FOMC는 그냥 좀 생각 안 하고 넘어가도 된다라 보고 있고 그렇죠. 오히려 8월에 있을 잭슨홀 미팅 또는 9월 FOMC가 좀 유력하다라 보고 있습니다. 네. 8월 그 잭슨홀 미팅이 8월 26일인가요? 8월 말. 26일에서 28일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예. 사실 여기 아니면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식의 약간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실제적으로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기는 사실상 빨라봤자 한 12월 또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거다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자세한 일정이라든지 규모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11월 FOMC에서 나오지 않겠냐라 보고 있습니다. 뭐 물가에 대해서 사실 뭐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네. 뭐 파월 의장도 최근에 2%를 상회하는 물가가 편안하지는 않다, 편안치만은 않다라 보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대응하는 건 또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는 거는 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기준금리에 대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테이퍼링이 언제 했을지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보고 있고 저는 생각하기로는 한 11월 정도에 자세한 일정이 나오고 한 12월 아니면 1월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쪽으로. 네. 뭐 최근에 그 CPI 물가 그 소비자 물가 상승을 뭐 보도는 대부분 보셨겠지만 자동차 렌트 비용, 네.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 맞습니다. 차량 가격이 뛰면서 소비자 네. 물가를 확 끌어올렸기 때문에 기현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거고 하반기에는 다시 누그러질 거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거다. 이게 이제 중론이니까 뭐 그렇다고 하니 그렇게 받아들여야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주시장 전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하반기에 네. 뭐 미국이 어떻건 우리나라의 금리가 어떻건 우영 연구원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은 이제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사실 이게 비단 뭐 자산을 매입을 조정을 하는 것이지 네.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는 건 맞긴 맞아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유동성을 이제 흡수 나가기 시작하기 위한 전조 단계, 그러니까 흡수 단계를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끌어올리는 장이 지속될 거다라는 또 논리는 저는 지속되기 어렵다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지금 상황에서는 한 뭐 11월쯤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네. 그 전부터 조금 뭐 이러한 뭐 유동성으로 계속 끌어올린다는 식의 생각으로 들어가긴 좀 제한적이다라 보고 있고 오히려 경제 회복이라든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했다고? 딴 소리 하느라고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끌어올리는 장은 제한적일 수 있기 아,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것도 어렵다라 보고 오케이, 있고 오케이. 이제 또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든지 경제 회복이 되면서 좀 긍정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조금 선별적으로 봐서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과 집중.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 조금 더 기본에 충실한 투자 전략.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네.
자, 그렇죠. 금리에 너무 민감해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뭐 1% 50bp 한 번에 올려도 한 네. 번 그날은 좀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맞죠. 지금은 별로 그렇게 그리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서도 한 번, 두 번 올리는 게 완화적인 스탠스를 걷어들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오케이. 그렇게 봅시다. 네. 자, 금리 얘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EBS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채권경제 애널리스트 우혜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